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XAR 스터디 세미나로 준비한 주제는 생성 모델과 XAR 주제 파트 2인 가한 인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인버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가한 인버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다음에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생성 모델과 XAI에 관해서 논의하기 전에 오늘 다루는 생성 모델 중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은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해서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생성 과정에서 학습시킨 분포는 실제와 근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데이터 분포 내에서 단순한 샘플링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입력 조건에 따라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우리는 조건부 생성 확률 모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모델은 디퓨전 기반 생성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 발표의 대상이 되는 간 기반 생성 모델 등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하려면 어느 요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오른쪽 위에 표시한 두 개의 서베이 논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은 텍스트와 이미지 얼라이먼트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생성된 이미지는 입력 프롬프트인 텍스트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에 명시된 객체, 속성, 관계 등을 정확히 잘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지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생성된 이미지가 학습된 이미지인 실제 이미지와 같이 세부 묘사와 텍스처 등이 정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인 컨트롤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입력 프롬프트로 사용자가 주어진 속성, 즉 스타일이나 구조, 색감 등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의미하고 이런 조건부 생성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 모델에서의 XAI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이미지 생성 모델과 XAI이기 때문에 이 XAI가 왜 생성 모델에서 필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표기한 서베이 논문에 따르면 생성 모델에서는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XAI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Need to Adjust Outpu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생성 모델의 출력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생성 모델에서의 이 XAI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Need of Output Ver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런 hallucination,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현상을 많이 보이기에 이 검증을 위해서라도 XAI 기법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 High Impact Application이랑 네 번째인 Unknown Applications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주제긴 하지만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민감한 분야에 이런 생성 모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difficult to evaluate automatically, 즉 생성된 출력은 사용자가 직접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위해서라도 이 모델의 이해를 위해 이 XAI 기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urity and Safety Concerns라고 해서 결국 이 생성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이 유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모델이 생성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XAI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베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장표를 통해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 갖춰야 할 요건과 생성 모델에서의 XAI가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둘의 공통적인 특징을 묶어보면은 결국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과 XAI를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담은 이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생성된 이미지 결과물이 의도에 맞게 변화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말을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은 생성 모델 내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작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XAI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용이해서 결국 이
모델 안에 있는 내부 표현, 레이턴트 피처를 통해 이해와 조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생성 모델 내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 이 피처들을 이해하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인버전이라는 기법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인버전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되돌려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이해와 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수라는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인버전의 사전적 정의는 뒤바꾸기, 반전, 거꾸로 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 말하자면은 결국 인버전은 어떠한 상태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머신러닝이나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안에서의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인버전은 결국 이 생성의 과정을 거꾸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생성되었을 레이턴트 피처를 역으로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에서 무엇인가를 생성을 한다 하면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있는 그 랜덤한 Z에서 제너레이터를 통해 이를 실제 이미지인 X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실제 이미지 X를 바탕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특정한 값인 Z 스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Z 스타를 통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있는 레이턴트 피처인 Z 스타를 편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른쪽 의미와 같이 실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변형을 가해가지고 이미지가 웃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애트리뷰트 에디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설명한 인버전과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미지 X를 학습된 생성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즉 왼쪽에 실제 오타니 선수의 이미지를 학습된 겐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의 이 빨간 점에 이 Z 스타로 매핑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얻어진 레이턴트 코드 Z 스타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조작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 주황색 점인 Z 스타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Z 프라임 스타를 제너레이터를 통해 다시 이미지로 재구축하게 되면은 입력 프롬프트에 맞게 재구축된 오타니 선수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전체 과정 프로세스는 인버전으로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투영을 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매니플레이션을 통해 의미 있는 변형을 수행을 하고 다시 이미지로 재생성을 해서 편집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과정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간 인버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생성 모델에서의 인버전 개념의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ECCB에서는 Generative Visual Manipulation on the Natural Image Manifold라는 논문이 처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최초로 이런 실제 이미지를 간의 레이턴트 코드로 역추정하는 인버전의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이때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레이턴트 코드 탐색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레이턴트 코드 탐색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는 이 스타일겐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버전의 개념이 많이 도약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미지 투 스타일간 ICCB 2019에 나온 해당 논문에서 고해상도 얼굴의 이런 페이스풀한 인버전을 달성한 게 주된 골자였습니다. 여기서는 스타일겐에서의 W 스페이스를 활용했는데요. W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Z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한 번 더 이 피처 매핑을 통해서 얻어진 W 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 인버전을 활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 이미지 투 스타일겐 플러스랑 ID 인버트에서는 W 플러스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 방법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W 플러스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W 스페이스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다만 제너레이터에 입혀지는 이 각각의 레이어에 구분되게 이 각각의 인버전된 이 W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레이어 와이즈한 레이턴트 벡터 W 플러스를 사용하고 이것도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인코더 기반 레이턴트 코드 매핑 방식과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결합을 해서 속도와 정밀도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고속화된 인코더 기반 방법이 주로 더 활용되기 시작됐는데요. PSP나 리스타일, E4E 같은 논문에서는 인코더 기반 인버전으로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이런 인버전 방식이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perceptual loss나 identity loss를 바탕으로 품질을 개선시켰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과 파인 튜닝 방향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스타일이나 PTI 같은 논문에서 out of distribution 이미지에 대한 인버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이 인버전의 개념을 더 확장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제너레이터의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이 피델리티를 극대화한 것이 이 2022년 이후의 연구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가한 인버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한 인버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가한 인버전에 사용하게 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실제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해주게 되는데, 결국 좋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매핑을 해야 그 결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레이턴트의 스페이스란 disentangled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의미 있는 특성, 이미지에 있어서는 나이나 표정 등과 같이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피처 스페이스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추가로 인베딩 용이성이라고 해서 실제 리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매핑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현실적인 이미지 분포를 잘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겐 모델이 실제 이미지의 분포를 잘 학습해야 된다라는 의미랑 비슷하겠죠. 또한 비슷한 이미지들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게 매핑되고, 또 매핑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실제 이미지랑 레이턴트랑 원투원 매핑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인베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한 인버전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Z 스페이스랑 W 스페이스 위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한의 기본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주로 이 평균의 0 그리고 분산이 아이덴티 1을 갖는 이 정규분포에서 직접 샘플링된 이 스페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제너레이터는 이러한 랜덤한 노이즈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를 통해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Z 스페이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고 매우 직관적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 후술할 W나 W 플러스 스페이스에 비해 표현력이 매우 낮고 디스인탱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프로젝션 하기에는 한계점이 조금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기에 나온 인버전에서 사용하는 이 Z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인버전 품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랑 W 플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겐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입니다. 스타일겐에서는 이 매핑 네트워크 F 펑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F를 통해서 기존의 Z 스페이스에서 W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W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Z 스페이스보다 더 잘 디스인탱글 되어 있어서 후술하는 이런 매니플레이션 작업에 더 적합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의 제너레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W를 제너레이터에 넣게 되면은 실제 이미지인 X가 나오게 됩니다. W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의 각 레이어에 서로 다른 WI를 주입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총 18장 정도가 쓰게 되어서 이렇게 W1부터 W18까지 이런 묶음을 W 플러스 스페이스의 집합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매우 높은 재구성 정확도를 갖고 있고요. 더 복잡한 이미지 구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스페이스의 특징입니다. 또 W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조정된다는 특징 또한 갖고 있고요. 다음은 간 인버전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간 인버전 메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이랑 인코더 베이스드 인버전, 그리고 그 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인버전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의 제너레이터를 고정한 채 이 레이턴트 피처 Z 혹은 W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최적화를 해서 원본 이미지랑 가장 유사한 출력을 찾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실제 이미지 X랑 제너레이터 G로부터 나온 GZ가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레이턴트 벡터 Z를 조정을 하면서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로스는 주로 픽셀 와이즈 로스인 L2 디스턴스나 아니면 퍼셉추얼 로스인 LPIPS 같은 거를 로스로 사용해 주게 됩니다. 해당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 방식은 장점으로는 이런 고품질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가능한 레이턴트 코드를 획득을 가능을 한데 이렇게 얻은 인버전을 통해 얻은 Z스타나 W스타는 이 매니플레이션 에디팅 클러스터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일겐의 이런 W나 W 플러스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이런 세메틱한 조작 또한 가능하다는 게 이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델 또한 사전 학습만 되어 있으면 별도의 학습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다는 것은 모델의 학습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좀 매우 느립니다.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를 찾기 위해서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의 스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필요하고 한 장의 이미지 처리에 짧으면 수초지만 길면 수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이미지마다 이런 최적화를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제너럴하게 매핑해주는 인코더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 독립적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로컬 미니멈 문제도 있는데요. 이 복잡한 로스 랜드스케이프 때문에 최적화가 비효율적이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초기 값에 상당히 민감해서 인버전 결과가 불안전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초창기에 사용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의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인코더 베이스드 인버전, 러닝 베이스드 인버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를 풀어서 말하면은 인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입력 이미지를 한 번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방식의 인버전 방식입니다. 즉 인코더 EX를 학습을 시켜서 입력 이미지 X를 포워드 패스 한 번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빠르게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선 방식과 다르게 매우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학습된 인코더 EX를 한 번만 사용하면은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Z 스타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핑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유연한 아키텍처 설계, 다양한 인코더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로스 펑션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의도된 인버전 메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인코더 매핑이다 보니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다 보니 정확한 복원 품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학습된 인코더는 이런 평균적인 패턴만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특히 사람 얼굴 등에서는 원본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 친화도와 이런 복원 정확도 사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해서 복원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은 레이턴트 벡터가 공간 경계를 벗어나는 이런 오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결국 모델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인코더 방식의 인버전 메소드랑 이 옵티마이제이션 인버전 방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인버전 방식입니다. 인코더 방식의 속도랑 옵티마이제이션의 정확도를 결합을 해가지고 고품질 인버전을 빠르게 달성하는 절충적 접근입니다. 이 방법은 인코더 EX로부터 예측한 초기 레이턴트 벡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서 고품질의 인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 메소드의 장점을 결합한 속도와 품질 사이의 균형을 잘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초기 추정을 인코더가 빠르게 해주고 옵티마이제이션이 그 디테일을 보완해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또한 고정된 제너레이터를 그대로 활용이 가능해서 사전 학습된 제너레이터의 추가 학습 없이 인버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코더 플러스 옵티마이제이션 구조 자체는 비교적 적용이 좀 유연합니다. 높은 재구성 정확도를 갖고 있어서 최적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독 인코더 방식보다 더 높은 피델리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선 인코더 베이스 방식에 비해서는 완전한 실시간 처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를 포함해서 퓨어 인코더 방식보다 인퍼런스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요. 시스템 복잡도 또한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최적화 퀄리티는 결국에는 초기 인코더 성능에 조금 의존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코더의 성능이 너무 낮으면은 이 리파인먼트 작업으로만으로도 이 완벽한 복원이 어려운 이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앞선 인버전 방식을 통해서 매핑된 이 레이턴트 코드 Z 스타를 의도한 대로 수정을 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 레이턴 스페이스 내비게이션, 앞서 말했던 매니플레이션 과정입니다. 레이턴 스페이스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자면 아래 수식과 같이 인버전을 통해 얻은 레이턴트 벡터 Z 스타 혹은 W 스타를 특정 방향 N으로
알파만큼 이동시켜가지고 의미 있는 속성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던 이 인버전 방식으로 통해 구한 것은 단순히 보관만 해서는 이 이미지 에디팅이나 이미지 생성에서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즉 조작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런 의미 있는 축을 잘 찾고 그 축을 따라서 잘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비게이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인 이 Supervised Direction Discovery나 Unsupervised Direction Discovery 그리고 Text Guided Direction Discovery 방식 총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pervised Direction Discovery 같은 경우에는 이 Latent Space에서의 속성, 즉 라벨에 따라서 선형 분리 가능한 방향 벡터를 학습을 해서 해당 속성을 제어하는 조작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주로 이 디퓨전 모델에서의 첫 번째 나왔던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방식의 이미지 튜닝 방식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라벨, 즉 사람으로 치면 스마일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 표정을 짓지 않은 뉴트럴, 즉 일령으로 구분되는 이런 선형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 팩터 n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속성을 증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이 W 스타 방향의 원하는 강도인 알파만큼의 레이턴트 팩터를 조작을 해주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매우 직관적이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어떤 방향이 어떤 속성과 대응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구현이 간단해서 속성 방향 조작에 매우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잘 디스인탱글된 스페이스에서는 높은 조작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라벨링이 필요하고 결국 이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슈퍼바이스드 데이터셋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통해서 선형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 이 속성감 분리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 디스인탱글먼트가 약한 경우에는 나이 조작 시 얼굴, 윤곽, 표정 등이 함께 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W 플러스 스페이스 등과 같은 고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단순한 선형 분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tent Space Navigation 방식 중 Text Guided Direction Discovery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다이너 프롬프트를 이용해 Latent Space의 속성 조작 방향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프리트레인된 클립, 즉 텍스트랑 이미지 인베딩이 잘 얼라인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하는데요. 이미지와 텍스트 공간을 같은 공간에서 인베딩해서 텍스트가 지시하는 속성 방향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레이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이렉션 벡터 기반 조작 방식이 있고 그레디언트 베이스 조정 방식이 있습니다. 다이렉션 벡터 기반 조작 방식은 타겟팅이 된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 소스 텍스트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차이를 NT라고 놓다면은 거기서 가중합을 알파만큼 해가지고 이 W 스타 인베딩을 W 프라임으로 조작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레디언트 베이스 조정 방식은 목표 텍스트랑 현재 이미지 간의 코사인 시뮬리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레이턴트를 계속 몇 스텝에 걸쳐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했던 옵티마이즈 베이스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장점으로 말하자면은 텍스트만으로도 이런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챗GPT의 이미지 튜닝과처럼 실제 저희가 말하는 자연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프롬프트 특성상 정밀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엉뚱한 조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기반은 종종 이런 세멘틱 드리프트 문제를 좀 야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된 이미지들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지 예시입니다. 단순한 예시는 이미지 에디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선 장표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요. 즉 원본 이미지를 인버전을 통해서 간이 학습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에 매핑을 해주고 그리고 앞선 방식의 매니플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Z스타를 Z스타 프라임으로 이동해주게 되고 그를 다시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통해 리컨스트럭션 하게 해준다면 의미 있는 방향의 이미지 조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에디팅 또한 가능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미지 보관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손상된 이미지나 이런 저해상도 이미지 같은 경우를 인버전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 후 재생성해 준다면 이 손상된 이미지가 다시
자연스럽게 그 원본 이미지로 잘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트랜스퍼인데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는 뭐 지브리풍의 이미지로 바꿔줘 같은 예시입니다. 즉 서로 다른 도메인 이미지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거나 대응시키도록 해서 생성 도메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 예시를 보자면은 인버전된 레이턴트 W 스타랑 레퍼런스 스타일 이미지의 W 스타일 사이를 보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W 프라임은 뭐 1 람다 W 스타 플러스 람다 곱하기 W 스타일로 이렇게 가중합하는 방식으로 레이턴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보관된 이 W 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태워서 다시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된 예시처럼 이미지의 특성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겐에서의 그 W 플러스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간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OOD에 대한 문제인데요. OOD 같은 경우에는 Out of Distribution Data입니다. 즉 인버전된 레이턴트 코드는 보통 제너레이터가 기학습한 트레이닝 도메인에 매핑을 해주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도메인과 동일한 도메인 내에서만 잘 작동이 됩니다. 실제 이미지가 이런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뭐 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는데 뭐 스케치나 저저도 캐리커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복원이 부자연스럽거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방법, 이런 PTI나 하이퍼스타일 같은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너레이터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을 하지만 속도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디스인탱글먼트 부족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매핑을 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한계점이 조절되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완전히 디스팅탱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속성을 조절할 때 다른 속성까지 같이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랑 계산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오토마이제이션 방식은 느리지만 그 퀄리티가 좋고,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런 실시간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특징, 뭐 인코더 방식은 또 너무 높은 제너럴라이제이션 때문에 세부적인 특징이 날아간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속도랑 계산 비용에서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한 간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디퓨전 인버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 인버전이 실제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하고 컨트롤러블한 에디팅을 가능하게 했다면은 이 디퓨전 모델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서 최근에는 DDIM 인버전, 널 텍스트 인버전,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텍스트 인버전 드림부스와 같이 더 높은 기법의 이런 인버전 기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보다는 디퓨전 모델에서의 인버전이 더 모델이 확장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단순히 디퓨전 모델이 높은 이미지 생성 능력을 가져서 이런 건 아니고 디퓨전은 원리상 이미지를 노이즈로 변환하는 순방향 과정인 포워드 프로세스랑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역방향 프로세스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리얼 이미지를 레이턴트와 같은 노이즈 스테이트로 되돌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벡터 하나, 뭐 Z로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지만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시 전체 타임 스텝 시퀀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트래젝토리 기반으로 이미지가 점점 생성되기 때문에 이에서 더 컨트롤러블한 특성이 더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디퓨전 모델은 간보다는 보다 안정적 모델 학습이 가능하고 추가로 클립 등과 같은 외부 슈퍼피션과 잘 얼라이먼트가 맞아 있는 등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디퓨전에서의 인버전의 더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간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을 해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되돌리고 의미 있는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들, 뭐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코더 베이스드, 뭐 하이브리드 베이스드 방식을 통해서 정확도, 속도, 편집 가능성 간 트레이드 오프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되어 왔습니다. 추가로 이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비게이션 기법은 인버전된 레이턴트를 실제 조작 가능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편집이나 복원, 또 설명 등과 같은 다양한 실질적 응용을 가능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버전 개념은 결국에는 간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디퓨전 모델의 이런 리버시빌리티 특성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DDIM 인버전, 널 텍스트 인버전 등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조작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이 인버전 기법 또한 계속 또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